그럼 원장님 네,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네, 이번 그러면은 네, 이 어떤 포괄적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지금 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좀 길게 장기적으로 네, 어떻게 러시아 관계를 가져가고 네. 이런 사안에서 대응을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뭐 네. 이런 걸 검토하는 게 맞는 음. 건지. 자, 예. 저희가요, 예, 예. 서울올림픽 이후에 1991년 12월 26일 날 네, 네. 소련이 해체되죠. 네. 그리고 동구라파가 이제 다 무너지고, 브란덴부르크 장벽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던 그 동구라파가 음. 다 이제 민주화가 되고 네. 개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러시아에다 30억 달러인가를 차관을 준 게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옐친 이후에 러시아가 뭐 그때 그 누굽니까? 안드로포프가 아니지. 그 마지막 소련 서기장 안드로포프는 KGB 의장이었고 음. 머리에 그 붉은 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음, 좀 더 생각나면 그때 했던 게 개방 개혁의 페레스트로이카, 음.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막 추구하면서 네. 어? 그 소련에서 네. 러시아로 바뀌어가면서 CIS로 나눠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스탄들이 생겨나고 네, 네. 옆에 뭐 벨루시아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죠. 맞아요. HJ님 예, 예,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마지막 소련 그 공산당 서기장을 음, 마치고 옐친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네. 러시아가 이제 민주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예. 자, 그럴 무렵에요.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 30억 달러면 무지 큰 돈이었습니다. 음. 그거를 줬더니 음. 나중에 러시아가 네. 갚지를 못하니까 네, 네. 대신에 그만큼의 무기를 음. 우리한테 줬어요. 아. 그래갖고 탱크, 네. 그다음에 공기부양전이라고 불리우는 바다 이렇게 떠서 가는 배 있어요. 어. 미끄러지듯이 네. 그런 것도 들어왔었고 또 미사일 기술, 음. 뭐 여러 가지 구소련 시대부터 음. 개발했던 그 발전된 군사 무기가 네. 우리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기술이 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 쪽으로부터 우리가 무기를 수십 년간 사오고 쓰면서 음. 우리가 축적했던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과 기술. 네. 그다음에 러시아 무기의 특징과 음. 그다음에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전자산업 기술, 음. 컴퓨터 기술이 종합돼서 음. 오늘날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오고 음. KF-21도 나오게 되고 네. 또 뭐 그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음. 그 뭐 4, 500km 밖에서도 음. 적기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극단의 음. 그 뭡니까? 그 레이더가 음. 비행기에 장착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음. 오늘날의 발전한 대한민국의 이 군수 산업의 현황을 본다라면 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 지금 러시아를 무조건 배척만 하고 음. 통제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네. 앞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얼음을 깨고 다니는 쇠빙선은 대한민국밖에 못 만듭니다. 음.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북극을 개발하고 네. 북극을 개발하면 우리가 수에즈나 돌아서 인도에 안 거치고 음. 바로 그냥 베링해 건너서 가버리면은 음. 북극해로 지나자마자 바로 노르웨이가 있고 음. 영국이 있고 덴마크가 있고 유럽으로 바로 예? 네. 독일 함부르크 항도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요. 음. 한 3분의 1 이상 항로가 짧아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네. 멀리 봐야 돼. 그렇죠. 멀리 예. 보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오직 만들 수 있는 이 쇠빙선. 근데 그 쇠빙선이 그냥 쇠빙선이 아니라 LNG 운반 쇠빙선인 거야. 아. 그러면 네. 시베리아에 예, 예. 무한정으로 박혀 있는 그 천연가스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패내도 음. 갖고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얼음을 깨고 마음 놓고 다니는 LNG 쇠빙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눈이 조금 소비를 매우 해줄 좋은 수 거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우리는 미래의 먹을거리,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 무슨 뭐 정은이하고 악수하고 뭐 이랬다고 예. 그냥 뭐 4살 먹은 애들 삐끼듯이 나 너하고 안 놀래 뭐 이게 아니고 어? 야 푸틴 너 잘했는데 말이야 기왕이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은 네. 어? 다들 화해하고 너도 좀 전쟁 그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에 일을 한번 해보면 어때?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해주 개발하러 갈 때 네. 미국 애들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면 우리 한국이 갈게. 음.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롯데로 좀 넘어가서 롯데가 지금 재미 보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에서요. 그 연해주에서. 아. 거기 지금 콩도 만들고 옥수수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소비해야 될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놔두고 우리가 우리 쪽으로 수입을 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이득이 돼요. 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콩을 연간 한 300만 톤 정도 수입합니다. 옥수수를 한 1000만 톤 수입합니다. 네. 밀도 한 400만 톤 수입해요. 그 세 가지 주요 작물, 밀, 옥수수, 콩. 네, 밀 옥수수콩. 세 가지만 해도 1700만 톤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파나맥스급의 벌크선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네. 만선으로 가득 채우면 맥시멈 아마 6만 5천 톤 내지는 더 실으면 7만 톤. 근데 7만 톤 실으면은 태평양을 건너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위험하지. 예? 배가 꺾이거나 네. 다 절단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6만 톤씩 실는다 그러면 뭐 1,700만부터 100만 톤 붙여도 다른 작물도 있으니까 1,800만이라고 생각하고 6만 톤이라고 하면 638. 한 300번을 그 어마어마한 벌크선이 옮겨야 되는 양이 대한민국 남쪽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접대도 제가 그 쌀 문제 얘기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쌀은 남아돈다 이런 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사람과 가축이 다 먹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깨, 뭐 고추 이런 거 빼고요. 콩, 옥수수, 밀 세 가지만 해서 한 1,700만 톤 정도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벌크선으로 항구에 가서 있어 보면 산같이 보일 겁니다 아마. 엄청 크니까. 네. 만 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실는데 열흘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 열흘이요? 빼는데도 열흘 걸려. 와,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요? 아니 선족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콩을 실어. 네네. 그 열흘 동안 싣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열흘 동안 내리는 거야. 아. 네? 그 양이 엄청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300번만 해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곡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면 대량으로 우리가 곡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곡물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방송 때 앞으로 곡물은요.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네, 식량이 무기가 된다.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일본 사람들 현명하다는 게 일본 사람들은요. 미국의 자기들 국민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공급 라인을 다 만들어놨어. 미국에 이미. 예를 들어서 예. ABCD라는 회사가 저 ADM, 아처스 미들랜드 드라프트라고 하는 ADM사가 있고 B는 번기, C는 카길, D는 드라프트가 있는데 이 네 개 식량 메이저가 전 세계 식량 사고 파는 거에 한 80에서 85% 차지하는데 유일하게 일본이 미국에다 회사를 산 게 있어요. CGB라는 게 있어요. 네. Consolidate Grain and Batch라고 곡물과 밭지선의 이름을 포함한 Consolidate라고 돼 있는데 네. 이 회사 이름이 CGB예요. 네네. 제가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것도 가봤어요. 아.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돼 있냐? 직원들은 미국 사람도 일을 해. 네. 회사 주주는 일본 사람이야. 오. 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일본은 네. 2차 대전에서 깨지고 네. 한국 전쟁을 통해 갖고 숨을 쉴만 할 때부터 50년대부터 미국에 가서 형님 한 평만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한 평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농장을 개발한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그런 거라고 예.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요. 앞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적대시할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 뭔 일이 있었어? 뭔데? 오히려 에이, 완전 그럼. 얼굴에다가 그럼 철판을 얼굴 깔고. 철판 딱 깔고 야 러시아 니네 이거 필요할 거 아니야? 어? 이래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네. 해야지. 야 너네들 있지? 북한하고 이거 했으니까 난 너 싫어 이제 그만 놀 거야 너하고. 우리 아예 단교하자. 이런 식으로 또 페이퍼를 아. 읽고 있으면 네네.
KGB 출신의 공작관 푸틴이 네. 새끼들 놀고 있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접근해. 사실은 북한, 중국이랑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 썩고 있지 이러면서 그럼 들어가야겠네. 그러면서 푸틴한테는 별도로 가서 네. 야, 형,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네. 표로 대등하게 음. 야, 너 적은 응?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니까 이 바보야. 어? 니네 60년대 때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그 우스리스크 가서 서로 핵무기 쏘기 직전까지 갔던 거 잊어버렸어? 어? 그래가면서 예. 꼬셔야지. 야, 왜 일본이 니네 적이고 미국이 왜 니네 적이야? 니네 진짜 적은 중국 아니야. 지금 와가지고 짱깨들이 니네 나라 더럽히는 거 안 봤어? 이르크츠크 가봐. 여기 저 연해주 가봐. 누구한테 점령당하고 있는지. 그래, 거기 예. 가가지고 길에서 그 분뇨 싸고 하는 애들이 누구냐고. 차이나라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한테 문 열어. 너 정은이하고 뭘 하든 I don't care. 신경 안 쓸게. 신경 쓰지 사실은. 그러면서 겉으로 대범하게 푸틴보다 더 노련하게 야, 연해주 좀 문 한번 열어보지 그래. 우리가 개발하러 가고 싶은데. 너네 공장 필요하지 않아?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어? 한국 사람 오면 인건비 비싸잖아. 인건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왜? 북한 사람들한테 그래, 열어주면 북조 사람들 되니까. 받으면 되잖아. 니네 네. 친하잖아. 근데 원장님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좀 봤는데 댓글로 예. 이를테면 뭐 그거 그런 공산권 국가에다가 공장 지었다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그거랑 북한 사람들 쓰면은 한국에 우리 노조들 하는 것처럼 걔네 데모해서 인건비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더 골치가 아플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우려를 좀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자, 지금요. 예.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예. US 1달러 이코르 북한 돈 8,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장마다해서 쌀 1kg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배급제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쌀이고 된장, 간장, 소금, 뭐 기름 다 네. 국가에서 배급해 주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게 지금 장마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마켓 시스템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네, 운영되고 있고 네. 또 도당 책임비서 우리로 만 도지사에 해당한 놈들은 네. 쌀이 만약에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절에는 80kg 나오는데 수령동무 우리 100kg 생산했습니다. 과장해서 보고를 했어. 근데 지금은 80kg 나오잖아. 지도자 동지 50kg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고 나머지 30kg를 숨겨. 왜요? 숨겨야만 네. 그걸로 장마당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어. 아. 돈 만들기 제일 좋은 게 네. 무기 수출이고 저기 마약 판매가 아니고 네. 자국 내에서 나오는 네, 네. 쌀을 네. 훔쳐서 통계를 조작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냥 장마당에서 그래갖고 빨아버리고 돈 받고. 그 도당 책임비서 정도 되면은 네, 네. 도지사니까 네. 도백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야, 그 창고 어디다 해갖고 좀 숨겨놓으라. 음. 그랬다가 그걸 빼다가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으로 당 중앙에다 충성자금도 내고 또 지도 착복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끔 해줘요. 네. 그게 또 다른 언더그라운드의 마켓 시스템이 지금 북한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응?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착취국 시스템 구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와인이 그 도당 네. 비서가 네. 몇몇 보이성 놈들하고 네. 쥐들의 권한을 갖고 예. 그러네요. 악랄하게 착취 먹는 예. 아니, 이 인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네요. 가장 최악의 그 그렇죠. 착취 구조가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랑 하면은 위험하죠. 지금 중국하고서 위험했고 예. 개성공단에서 예. 위험했죠. 그냥 말도 쇠도 예. 없이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 1990년도 이전의 소비에트 연방과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러시아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는 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우리 제품 특히 삼성, LG 가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뭐 기타 여러 가지 산업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그냥 막 환호성을 질러요. 러시아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우리 거의 물건에 대한 믿음이 미제 물건보다 더 높다니까요. 아. 예?
그런데 예. 왜 그런 마켓을 버립니까? 음. 그걸 왜 놓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쪽 눈 질끈 감고 예? 윙크하면서 윙크하면서. 윙크하면서 네. 외교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직업은 간첩이지만 한때 북경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제가 가서 한 3년 있어봤잖아요. 예.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접촉하고 네. 그 사람들 접촉할 때는 꼭 영어로 해만 의사소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짱꼴라 만나면 중국말 하지만 네. 그런데 외교가 플런트 잉글리시가 되면은 외교가 될 줄 아십니까? 천만에 외교는요. 플런트 잉글리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무지막지한 무력과 군사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아무 데 가서나 큰 소리 치고 어? 가서 갑질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게 결국 뭐야? 국력이야, 국력. 그래서 내가 만나봤던 지구상에 나와 있는 어느 지역에서 만나봤던 북한 애들은 내가 딱 가서 들이대잖아요. 다 움찔하고 다 도망가. 그게 왜 그래? 걔네들은 특수훈련 안 받았겠어? 그렇죠. 예. 이거 만년필에다 뭐 독침 같은 거 안 갖고 왔겠어? 근데 가가지고 남조선에서 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도망부터. 일 없어! 이러면서 도망간다고. 와. 왜 그래? 생명보험도 이렇게 들고 그렇지. 왔는데요. 생명보험 갖고 가도 도망가. 아. 왜? 남조선 애들 만나면 뭔가 걔네들한테 세뇌당하거나 끌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뭐에 끌려가? 우리가 가지고 뭐 도끼로 최덕근 선배 찍듯이 찍나? 아니지. 자본주의의 어떤 생명보험 증서에다가 네. 캐시를 갖고 가서 야, 예. 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건데 때리기를 해. 뭐 독침으로 찌르기를 해. 칼로 찌르기를 해.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 맛을 보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다가 수준으로 가니까. 자기가 여권 갖고 온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네네. 형편없이 약하다는 걸 알잖아. 아. 거지 나라라는 걸 알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그 순간 비참해지는 거군요. 그럼요. 예. 진짜 참을 수 없는. 내가 만나봤던 북쪽 애들은 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보이성 애들도 다이다이 일대로 내가 만난 적거든. 예? 하여튼간 그렇게 싹싹할 수가 없어. 아. 어? 되게 생명보험과 약간의 캐시를 딱 하면은 뭐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어서 만나죠. 당연히. 네네. 예? 아, 그러면 이제 갑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나와 네네. 막 이렇게 해서 만나지만 예? 그러면 만났을 때 상대편도 배려를 하지만 예. 그러나 상대편은 나에 대해서 대할 때 공손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게 뭐냐? 군사력과 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공작은 뭐로 한다? 돈으로 한다야. 어? 시민단체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들한테 102조 3천억을 갖다 준다고 네. 해마다. 그 360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2,800억 원이야. 한국 돈으로. 그럼 나한테 2,800억 원을 일주일치만 주면, 열흘치만 주면, 열흘치면 2조 8천억이겠네? 전 세계에 있는 북조선의 무역 일권, 보위부 요원들 다 포섭 가능하다. 다 돈으로 발라버리고 데리고 오지. 예. 그거 왜 안 되겠어요? 2조 8천억인데? 그렇다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어떤 놈들처럼 내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겠어요? 아니면 누구처럼 대통령 2호기를 불러서 타고 가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항공사나 외국 항공사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가서 어? 예를 들어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간다든지 영국 런던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에 깔렸잖아. 가서 그냥 한 다발에 10,000불 아닙니까? 100불짜리 100장이면. 응? 그런 거 그냥 몇십 개씩 들고 다니다가 주는 거지. 비스켓 하나 주듯이. 아, 만불 더미를 이렇게 주면서. 그럼.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래. 왜냐면 북쪽 애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혹시라도 이 새끼 만난 게 나중에 내 보위부 애들한테 걸리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겠죠? 예. 거의 겁이 나지만 갈 때 그냥 가나요? 주소지, 사무실, 네, 전화번호 다 알고 가잖아. 몰라? 옛날엔 내가 했던 일이 그런 일인데 지금도 우리 후배들 보고 야 리스트 갖고 와봐 하면 갖고 올 거 아니야. 가자 그러면 누구 갈까 이번에? 바르샤바 가서 폴란드에 있는 놈 꼬실까? 아니면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놈도 꼬실까? 네.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은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기 뭐냐 의사들하고 싸울 때 1조 원 썼다니까 그거 뭐 절반이면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인도 다 포섭해 오겠네. 쓸데없이 말이야. 엑스포 유치도 못하고 뭐 6천억 썼다며. 나한테 돈 좀 줘봐. 새는 돈들이 많다. 예. 쓸데없이 말이지 광고 기획사 돈만 불려주고 해야 될 일 못하는데. 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방북 관련해서 네. 원장님께서 또 기존의 어떤 보수 우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뭇 조금 다른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생각을 좀 전환해서 그런 러시아의 앞으로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